네, 지금 이 시각 가장 주목하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 나섭니다. 앞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만큼 오늘 밤 치러질 최종전은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준성 기자.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이곳에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오늘 경기가 국내에서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경기인 만큼 팬들의 응원 열기는 뜨겁습니다.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 무대에 도전하는 홍명보호를 응원하는 팬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태극 전사들이 이룬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서인데요. 공식 서포터즈 붉은 악마를 필두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 축구 팬 이런 뜻으로 카드 섹션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트럼펫으로 고웨스트라는 이제 응원곡을 연주를 하면서 관중들과 다 함께 팬들은 내년 6월에 열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었는데 올라가셔서 16강, 8강, 4강 올라가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태극전사들이 그라운드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 소감을 밝히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네, 오 기자,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오늘 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네, 경기 전부터 선발 출전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손흥민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발바닥 부상 여파로 지난주 이라크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표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쿠웨이트전 출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소집 전부터 손흥민을 무리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선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 자리에는 배준호가 나서는데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추가 발탁된 배준호가 대표팀의 차세대 날개로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이라크전에서 쐐기골을 압착한 오현규와 전진우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 홍명보 감독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새 얼굴들이 대거 선발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강인은 이라크전과 마찬가지로 선발 출전합니다. 이강인이 배준호, 전진우와의 첫 호흡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연합뉴스TV 우준성입니다. 네, 글로벌 인기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과 뷔가 동시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대가 아닌 무대로 복귀한다면서 그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두 사람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전 세계 팬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도에 서영석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RM이 색소폰을 연주하며 걸어 들어오자 팬들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커다란 꽃다발을 든 뷔는 한껏 웃으며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팬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칼각 인사, 필승과 충성. 병장 김남준과 김태형이 군복무를 마치고 슈퍼스타 방탄소년단 RM과 뷔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후임들의 건강한 전역을 기원한 두 사람은 팬클럽 아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두 멤버의 합동 인사 자리에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글로벌 팬들이 축하를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연신 기념 사진을 찍고 어떤 팬들은 감격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I can talking right now because my heart is pounding. BTS,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everything. 서울로 돌아와선 팬들과 소통방송 안팎에서 먼저 전역한 멤버 진과 제이홉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저녁 축하드립니다. 와. 열병 1년차다, 열병 1년차. 너무 부러워요. 저녁도 하시고. 이 양반이 얼마나 놀린지 몰라요. 형은 여전하다, 진짜. 이달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들이 군복무에 마침표를 찍는 가운데 오랜만에 함께하는 멤버들의 모습은 팬들의 기대를 채우기 충분했습니다. 공연이 제가 하고 싶습니다. 빨리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네. 또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 조계사 안에 있는 국제회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스님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계사에 있던 문화유산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길은 화재 발생 신고 접수 1시간 30여 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안에 자리한 역사문화기념관. 시커먼 연기가 건물 옥상과 창문을 통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10시 23분. 불길이 시작된 곳은 건물 2층에 위치한 국제회의장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커멓게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소방차가 몇 대 오길래 화재구나 알았어요. 불이 난 회의장에선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종회 개원식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회의장에 있던 조계사 관계자를 비롯해 경내에 있던 시민 등 총 300여 명은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빨리 대피하라고 해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전문들이 다 그래도 무사히 대피해서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0여 대와 소방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길은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대웅전까지 번지지 않았고 박물관 내 문화유산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엔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 30여 점이 소장돼 있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이 중 화재 연기로 손상 가능성이 있는 유물 8점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성보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저희들이 포장해서 이혼을 옮겨진 문화재는 국립고궁박물관 지하에 임시 보관되며 수습을 마치는 대로 다시 옮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온갖 수단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 710명을 선정해 탐문, 잠복 등 현장 징수를 벌였는데요. 1억 원 현금 다발을 소액의 비상금이라고 우기거나 금괴를 등산 가방에 숨긴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상가 건물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A씨. 국세청 탐문 결과 서류상 이혼한 전 배우자와 동거하며 1억 원의 현금 다발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소액의 비상금이라 우기며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나를 막 살라고 나 비상금 100만 원 놨던 내가 세금 내일만치 내고 이 나라를 저기 할 때다 돈 주는 사람. 다른 고액 체납자 B씨의 거주지와 등산 배낭에서는 현금과 금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비닐봉지. 금이다. 우와. 이처럼 갖은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이 국세청의 재산 추적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위장 이혼을 하거나 법인 이익을 편법 배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회피했고 차명 계좌와 대여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납부는커녕 도박을 즐기거나 위장 전입 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무려 1조 원,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만큼 국세청은 재산 추적 전담반을 확대 운영해 엄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 조사 전담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 재산 자료의 수집, 신종 투자 자산에 대한 기획 분석 및 추적 조사 시스템 등. 한편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6월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달 8일까지 전국적으로 집계된 온열 질환자만 벌써 90명에 달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아직 6월이지만 벌써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이달 8일까지 전국적으로 집계된 온열 질환자만 벌써 90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국 온열 질환자는 3,704명으로 사상 최고 폭염이던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닷새 빠른 지난달 15일부터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6, 7, 8월 계속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하시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 자제, 햇볕 차단,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건강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만성 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한 만큼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는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이 발생할 경우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을 경우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물수건으로 몸을 덮고 선풍기 바람을 쐬게 하는 등 체온을 빠르게 낮춰줘야 하는데 이때 물을 먹이는 건 물이 폐로 들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